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저희 조코피TV에서는 휴스턴 로켓츠와 케빈 듀란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말에 휴스턴 로켓츠와 뉴욕 닉스의 맞대결,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를 쿠팡플레이에서 중계를 했습니다. 이 중계를 보면서 야, 진짜 휴스턴 로켓츠와 듀란트는 노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휴스턴 로켓츠의 올 시즌 4쿼터 성적, 그리고 3점차 이내 승부 성적, 연장전 성적, 그리고 듀란트의 4쿼터 생산력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 4쿼터에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휴스턴 로켓츠는 제임스 하든이 이적한 이후에 하위권을 전전했습니다. 그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제일런 그린도 뽑았고 알프렌스 생군도 데려왔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리빌딩을 했었습니다. 틸만 퍼티타 구단주가 상당히 구두쇠인데 그래도 하든이라는 슈퍼스타가 떠난 이후에 잡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메 우도카 감독이 부임하죠. 보스턴 셀틱스를 파이널로 이끌었습니다만 성추문으로 결국 보스턴에서 잘렸고 휴스턴 로켓츠가 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휴스턴 로켓츠는 곧바로 위력을 발휘합니다. 41승 41패로 5할 승률을 곧바로 달성했고요. 그 전까지는 하위권을 전전했었습니다. 그리고 2사 2호 시즌 서부 컨퍼런스 2위에 오르죠. 52승 30패. 그리고 올 시즌 현재는 서부 컨퍼런스 4위입니다. 서부를 대표하는 강호이자 우승 후보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 시즌 듀란트 없이 52승, 물론 1라운드에서 골든스테이트에게 지긴 했습니다만 그 멤버에 제일런 그린과 딜런 브룩스가 떠났다고 하더라도 듀란트가 합류했기 때문에 당연히 휴스턴 로켓츠를 우승 후보로 내다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자, 휴스턴 우도카 감독 오고 나서 첫 시즌 41승, 그리고 두 번째 시즌 52승에 와일드 웨스트에서 서부 컨퍼런스 2위, 그리고 올 시즌 34승 21패. 지난 시즌보다는 승률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충분히 플레이오프는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죠. 자, 문제는 휴스턴 농구가 3쿼터까지일까라는 의문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자, 휴스턴이 올 시즌 떠하는 21패 가운데 절반 이상입니다. 무려 11패가 4쿼터 리드를 잡고도 역전패를 떠하는 경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죠. 왜냐? 휴스턴 로켓츠가 리빌딩이나 리툴링을 하는 팀이 아니라 윈나우 팀인데 시즌 패배 가운데 절반 이상이 4쿼터 리드 후에 역전패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11패, 그러니까 4쿼터 리드를 잡았던 그 11패 가운데 9차례가 두 자리 리드 후 패배였습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뉴욕 닉스전이었죠. 제가 중계했던 4쿼터에 18점 차로 앞서다가 허무하게 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즌 전체 21패 가운데 절반 이상이 4쿼터 리드를 잡았지만 역전패, 그리고 그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1패 가운데 무려 9번이 두 자리 리드 이후에 패배니까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휴스턴을 이끌었던 우도카 감독이 지난 두 시즌 반 동안에 4쿼터 역전패가 무려 37번입니다. 두 시즌 반 동안.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두 시즌 반 동안 휴스턴이 몇 번을 졌는데 휴스턴은 총 92패를 떠안았어요. 우도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그런데 92패 가운데 37번이 4쿼터 역전패입니다. 심각한 수치인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스턴은 지금 브루클린이나 혹은 워싱턴이나 인디애나처럼 혹은 유타 재즈처럼 시즌을 던진 적이 없습니다. 우도카 감독이 오고 나서는. 그런데 92패 가운데 37번이 4쿼터 역전패다?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자, 휴스턴의 역대 역전패 일지를 살펴보면 우도카 부임 이후에 23-24 시즌 41승 41패인데 4쿼터 리드 역전패가 13번, 공동 10위. 이때도 적진 않았습니다. 10점 차 이상 리드 역전패가 12번, 공동 11위였고요. 지난 시즌 52승 거뒀습니다. 성공적인 한 해였는데 4쿼터 리드 역전패가 13번, 공동 11위. 23-24 시즌과 비슷했었죠. 그리고 10점 차 이상 리드 역전패는 적었습니다. 7번. 그러니까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었으니까 이때까지는 오케이인데 이번 시즌에 또 문제가 되고 있죠. 4쿼터 리드 역전패가 11번, 리그 공동 10위. 그런데 휴스턴은 윈나우 팀이고요. 10점 차 이상 리드 역전패가 9번인데 리그 공동 8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역전패를 떠안으면 선수들의 체력, 정신력의 문제도 생기고 상실감도 커집니다. 그리고 우도카 감독은 마이크 웍이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성이고 자기의 잘못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탓을 많이 돌리는 그런 마이크 웍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간의 믿음,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도카 감독이 휴스턴에 와서만 문제였을까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휴스턴 이전부터 문제였는데 휴스턴 이전에는 보스턴 셀틱스의 감독이었죠. 그전에는 여러 팀들 거치면서 브루클린 네츠도 거쳤고 어시스턴트 코치였고요. 감독으로는 보스턴 셀틱스 시절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스턴 셀틱스 감독 시절에도 4쿼터 역전패 횟수는 리그 상위권이었어요.
2021-22 시즌 51승 31패, 그러니까 지난 시즌 휴스턴과 비슷했죠. 네, 승률이 62.2%였는데 4쿼터 리드 역전패가 무려 18번이었습니다. 리그 3위였어요. 너무너무 많은 수치였죠. 그리고 10점차 이상 리드 역전패는 9번, 20이었지만 4쿼터 리드 역전패가 너무 잦았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25-26 시즌 휴스턴 역전패도 많고 3점차 이내 승부 2승 실패입니다. 이거 선수 탓만 돌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이메 우도카 감독의 로테이션, 전술 전략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장전 승패가 무려 1승 5패입니다. 연장 가면 필패. 그런데 연장 횟수는 필라델피아에 이어서 전체 2위예요. 2위면 뭐합니까? 갔다 하면 지는데. 그래서 우도카 감독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스턴이 4쿼터 왜 힘을 쓰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것도 우도카 감독의 잘못이 큽니다. 로테이션 관리에 실패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출전 시간 보면 아멘 탐슨 37.3분 뜁니다. 갈리고 있죠. 2위가 88년생의 듀란트인데 36.7분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죠. 자, 혹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KD급 슈퍼스타를 어떻게 출전 시간을 관리할 건데 지가 뛰고 싶대잖아. 그걸 관리하라고 감독에게 돈 주는 거예요. 우도카 감독은 이 정도면 방치입니다. 듀란트는 많이 뛰고 체력이 갈릴수록 굉장히 플레이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선수예요. 그런데 36.7분 뛰고 있다? 듀란트의 개인적 욕심인 거죠.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35분, 알퍼렌 생곤이 33.8분입니다. 거의 탐 티보도급이죠. 주전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 당연히 주전들은 지치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도도 높아집니다. 동시에 벤치의 생산력과 벤치의 자신감은 그에 반비례해서 떨어지겠죠. 왜냐? 쓰진 않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주전들을 많이 내보내다 보니까 공격 및 수비 효율이 급락합니다. 잦은 역전패 허용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보스턴 시절보다도 의존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자, 보스턴 시절에 테이텀은 35.9분, 제일런 브라운 33.6분, 마커스 스마트 32.3분이니까 그래도 관리가 됐는데 올 시즌에 휴스턴 로켓츠의 주전 4인방은 전부 다 33.8분, 그러니까 34분 이상 뛰고 있습니다. 벤치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즌 휴스턴의 벤치 지표를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형편없습니다. 무엇이? 기록의 크기가. 왜냐? 내보내질 않으니까. 출전 시간 15.1분 30입니다. 그러니까 벤치를 적게 써요. 이게 왜 문제인지는 뒤로 갈수록 나옵니다. 출전 시간이 적으니 평균 득점 28.7점, 꼴찌예요. 그리고 자유투 2.9개, 꼴찌입니다. 자유투 성공률 70.4%, 29입니다. 출전 시간이 짧으니까 예열될 시간도 적다는 거죠. 그리고 야투 성공률 43.6%, 27입니다. 여기에 스틸 2.9개, 출전 시간 짧으니까 스틸도 적어요. 24위. 3점은 4.5개, 23입니다. 문제는 휴스턴 벤치가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득실 마진을 살펴보면 플러스 0.8점이에요. 이게 전체 7입니다. 그 말이 즉슨 휴스턴 로켓츠의 세컨 유닛들도 기회를 주면 충분히 제 몫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짧게 뛰면서도 어쨌든 음수가 아니라 양수를 만들어내고 득실 마진이 플러스 0.8점인데 7위에 해당하는데 탑7에 드는데 출전 시간을 주지 않는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도카 감독이 굉장히 우매하게 지금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본인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듀란트 같은 슈퍼스타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거죠. 클러치 타임에 전술이 있나요? 없어요. 듀란트 고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듀란트에게 지나치게 공격이 편중돼 있어요. 듀란트 이외에 확실한 클러치 옵션이 부재한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드 셰퍼드나 알퍼렌 생군이 샷 크리에이터가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또 아멘 탐슨도 볼을 몰고 어떻게든 공격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휴스턴은 그냥 듀란트 고옵니다. 당연히 듀란트에 대한 더블팀은 비례 증가하겠죠. 그리고 듀란트의 체력은 떨어집니다. 듀란트는 팔팔했던 OKC 시절에도 4쿼터 막판에 강력한 압박 들어오고 본인이 체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으면 턴오버가 급증하는 선수예요. 자, 우도카 감독의 단순한 공격 패턴이 결국에는 듀란트에게 편중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클러치 라인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치를 쳐다보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벤치를 투입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요. 자, 휴스턴의 초반 리드, 그러니까 경기 초반 리드는 강력한 수비 압박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메 우도카 감독,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로열 아이비라는 코치의 듀란트의 베스트 프렌드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전부 다 수비에 특화되어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공격은 선수들에게 맡기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이 초반에 리드를 잡고 1쿼터에 좋은 성과를 내는 건 수비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왜냐? 경기 초반에는 에너지가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주전들만 내보내다 보니까 주전들의 체력 부담은 시즌 거듭할수록 더 크게 쌓이죠. 그리고 4쿼터 들어서 장점이던 수비력 떨어지고요. 에너지도 동시에 급락합니다. 뒤집히는 이유죠.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지키는 농구도 필요하지만 득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휴스턴 로켓츠, 알퍼렌 생군 3점 던질 수 있지만 스페이싱이 잘 되는 유형 아니죠? 아멘 탐슨 스페이싱 꽝입니다. 케빈 듀란트 미드레인지를 주로 공략하기 때문에 엄청난 플로우 스페이서가 의외로 듀란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트를 쫙쫙 스트레치 해줄 수 있는 에런 할러데이라든지 리드 셰퍼드가 필요한데 이메 우도카 감독은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고 도리언 피니 스미스 같은 수비형 선수 적극 활용합니다. 피니 스미스가 올 시즌 잘하나요?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슈팅이 안 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이션 테이트, 물론 조시 오콕이 올 시즌 3점이 좋지만 플로어를 넓힐 수 있는 슈터 유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도카 감독은 내가 수비형 감독이고 내가 수비로 명성을 쌓다 보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이 필요한 그 순간에도 수비형 선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단편적이라는 거죠. 자, 이메 우도카 감독이 뉴욕 닉스 전 역전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 움직임이 멈춘 채 고립되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패한다. 아멘 탐슨, 리드 셰퍼드에게 적극적인 세트 플레이를 주문하고 있다. 대신에 프리스타일의 공격은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실책도 많은 게 문제지만 지금은 공격 자체가 너무 나쁘다. 배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선수들보다는 본인 잘못이 커요. 일단 로테이션 엉망이고요. 주전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고요. 공격 전술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듀란트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자, 듀란트는 아킬레스건이 끊겼던 1988년생 선수예요.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끊기기 전보다 지금 야투 효율이 더 좋습니다. 경이롭죠. 네, 경외감이 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욕심을 줄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30대 후반으로 이미 노장 반열에 들어선 KD인데 여전히 출전 시간 높고 공격 비중 높습니다. 저는 출전 시간 이 정도 가져가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듀란트가 왜 골든스테이트 시절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를 떠나고 나서는 컨퍼런스 결승조차 진출하지 못했냐 라는 물음에 이제는 좀 해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듀란트는 모든 공격 시스템이 본인 위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메이킹도 나쁘지 않고 패스도 잘하지만 의외로 파생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듀란트는 본인이 꾸준히 36분, 37분을 뛰고 싶어 하다 보니까 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의 파급력,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올 시즌의 휴스턴이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최근 5년 동안 KD의 출전 시간 살펴보면 21-22 시즌 37.2분, 22-23 시즌 35.6분, 관리가 좀 되다가 23-24 시즌 37.2분, 24-25 시즌 36.5분, 올 시즌 36.7분입니다. 자, 만약에 스티브 커 감독이 지금 듀란트를 지도한다면 출전 시간은 철저하게 관리했을 거예요. 이건 스티브 커 감독의 분명한 장점이니까. 그런데 우도카 감독은 그냥 안 그래도 주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 가져가는데 듀란트는 당연히 이걸 옵션으로 내밀죠. 36분 나 뛰게 해달라. 여기서 우도카 감독은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냥 묵인하는 거고요. 근데 듀란트는 32분 정도 넘어가서 36분, 7분 될 때 굉장히 나쁜 플레이가 많습니다. 뉴욕 닉스전이 대표적이었죠. 지치면 볼을 흘려요. 볼 키핑이 안 됩니다. 볼 컨트롤, 볼 간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휴스턴 로켓츠의 역전패 성향과 지금 듀란트의 이런 욕심들이 맞물려서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팀 내 비중은 높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부작용도 비례 증가하고요. 전체적으로 휴스턴의 공격 효율도 4쿼터에 떨어집니다. 수비 기여도 당연히 하락하죠. 왜? 주전들만 뛰니까. 실책 증가하면서 4쿼터 잦은 역전패에 또 다른 원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그래서 듀란트의 4쿼터 기록을 살펴봤어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43경기 4쿼터에 8.1분 뜁니다. 그러니까 3, 4분 정도 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코트 득실 마진은 플러스 12예요. 여전히 듀란트가 뛰어난 선수라는 점인데 4쿼터에 6.3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1개씩, 턴오버가 0.7개인데 ATR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물론 야투 50%, 3점 40.8%, 자유투 93.2%면 듀란트의 4쿼터는 180 클럽이에요. 위대하죠. 다만 턴오버가 28개, 어시스트 43개 뿌리는 동안 턴오버 28개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ATR이 1.5대 1인 거잖아요.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것. 자, 그리고 휴스턴의 기록도 쿼터 바이 쿼터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1쿼터
다리가 쌩쌩하고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대단히 좋습니다. 28.7득점, 리바운드도 4개 쿼터 가운데 가장 많고요. 어시스트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야투 성공률 두 번째로 높고요. 그 다음에 3점 성공률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38.2%. 자유투는 낮지만. 자, 이 쿼터 벤치 멤버들이 조금씩 섞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득점은 27.9득점으로 살짝 떨어집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턴오버 전부 다 이 쿼터가 1쿼터보다 좋지 못해요. 그리고 야투는 45.8%, 3점은 36.9%. 자, 3쿼터 28.6득점. 일단 쉬고 나오니까 평균 득점이 또 살짝 올라요. 그리고 야투가 48.2%. 어라? 쉬고 나오니까 4개 쿼터 중에 야투 성공률은 제일 훌륭합니다. 3점은 평균 정도. 자유투는 3쿼터가 제일 높고요. 자, 그리고 문제 4쿼터입니다. 27.7득점. 일단 득점만 놓고 보더라도 가장 떨어집니다. 리바운드 10.9개 가장 낮아요. 그리고 5.7 어시스트 가장 떨어집니다. 턴오버 3.6개는 2쿼터, 3쿼터보다 적지만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은 4개 쿼터 가운데 4쿼터가 제일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야투 성공률을 살펴보면 2쿼터 이어서 47.2%로 4쿼터가 제일 좋지 않고 두 번째로 좋지 않고요. 3점 성공률은 4개 쿼터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이걸 보면 왜 휴스턴이 4쿼터에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왜 이메 우도카 감독이 그럭저럭 잘하는 벤치 멤버들을 좀 더 길게 뛰어야 하는지를, 길게 내보내야 하는지를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저도 중계를 하면서 휴스턴의 4쿼터가 엉망이다. 굉장히 제 나름대로도 이제 논거를 갖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깊게 살펴보면 휴스턴 로켓츠 이러다가 그냥 1라운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메 우도카 감독처럼 강성, 그리고 고집이 세고 내 에고가 센 인물들이 시즌 도중에 자신의 생각과 플랜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스턴 로켓츠에게 악담을 퍼부는 게 아니라 휴스턴 로켓츠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1라운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굉장히 높은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4월 1일에 조코피TV 11차 투어, 이번 시즌 마지막 투어를 떠납니다. 이때면 이제 스테픈 커리도 돌아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 투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골든스테이트 3연전 하든도 만나고요. 웸비도 있습니다. 네, 여러 또 스타들을 원정에서 만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요 일정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22시에 오랜만에 라방 진행하겠습니다. 약 3주 만인 것 같은데 내일 22시 라방 많은 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